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많은 생선가게 중 내 가게만 돋보이는 법 두 번째 강의를 맡은 B2K 브랜딩 배문진입니다.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촬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 생선가게 중 내 가게만 돋보이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현재 생선가게랑 수산물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생선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원인과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넘어선 시장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선가게가 있는 곳을 파악한다. 내 생선가게가 있는 곳의 주 고객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내 매장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걸 강조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아닌 하나,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어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랑 비슷하지만 최고의 매장을 벤치마킹한다. 내가 어떤 것을 강점을 가지고 있든 그 강점이랑 비슷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잘 되는 곳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생선가게가 있는 곳을 제대로 파악한다. 자, 내 생선가게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대형마트에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있을 수도 있고 재래시장에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시골 어디에 있을 수도 있고 신도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내 매장 앞을 지나다니는 제일 많은 층의 유동인구를 파악해야 돼요. 대형마트가 생선가게가 대형마트에 위치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아마도 가족 단위가 제일 많이 올 거예요. 저희만 해도 저희 동네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고 여러 가지 마트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와이프랑 이제 딸내미 데리고 마트를 종종 가요. 종종 가면 이제 카트 띄우고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주말에 뭐 해 먹을까? 생선구이 해 먹을까? 어머니 아버지 오신다는데 뭐라도 좀 해드릴까? 하고 정육 코너 갔다, 야채 코너 갔다, 생선 코너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생선가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가족 단위 고객들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가족 단위 고객이라도 실제로 지갑을 쥐고 있고 지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잡아야 돼요. 누구죠? 아주머니들, 엄마들입니다. 그것도 특히나 저희 같은 신도시에 있다고 하면 젊은 아주머니들, 요즘은 점줌마라고 많이 하죠. 그 점줌마들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점줌마들은 내가 생선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다면 뭘 원할까요?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는 싶은데 실력은 없고 귀찮아요. 온라인으로 사고는 쉽지만 그래도 마트 온 김에 뭐라도 좀 간편한 거 사서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 해주고 싶어요. 근데 할 의향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점줌마들을 위해 좀 요리하기 쉽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었을 때 모양새도 좀 나오고 이렇게 생선을 포장하고 만드는 게 좋아요. 자, 요리를 했을 때 이거 내가 했어. 이거 이 정도야. 근데 그게 어렵지 않게 구현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생선 구이든 조림용이든 아주머니들한테 어필이 되겠죠. 정육 코너 가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테이크용이라고 해서 잘라져 있고 위에 양념도 뿌려져 있고 그냥 굽기만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생선은 유독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아니면 젊은 아주머니들이 많이 다니는 생선가게 앞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스테이크처럼 갈치든 뭐든 칼집을 넣고 기본 양념도 뿌려 놓고 냄새 없애라고 로즈마리나 레몬 같은 걸 하나 가서 껴서 팔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생선은 에어프라이어에 종이를 깔고 10분만 예를 들어서 170도에 구워라 라는 문구만이라도 있어도 내 매장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마트의 매장 앞을 지나다니는 젊은 아주머니들에게 눈길이 가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상품을 원하고 오니까. 그러면 그런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내가 돼봐야 돼요. 돼봐야 하는 게
어려우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라도 보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대형마트 말고 저렇게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를 오는 생선 수산물 트럭이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누가 오겠죠? 당연히 아파트에 사는 그 주위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주로 올 겁니다. 이 아주머니들은 아까 그 점주마들이랑 뭐가 다를까요? 어느 정도 생선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느 정도 요리를 하실 만한 실력이 돼요. 생선구이도 웬만하면 하시고 뭐 조림도 하실 만한 이런 분들이 오겠죠? 이런 분들은 뭘 원할까요? 신선한 거, 싼 거, 신선한데 싼 거. 굳이 마트까지 안 가도 여기서 신선하고 싸게 살 수 있으면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그날 사서 가급적 그날 저녁에 해먹을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주머니들이 생선 트럭에 와서 생선을 봤는데 그냥 간다. 매력이 없다는 거죠. 싸지도 않고 그렇게 신선하지도 않고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거나 그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일주일에 한 번 장이 열려요. 장이 열리면 뭐 닭강정도 팔고 뭐 옆에는 족발도 팔고 생선 트럭이 항상 와요. 제가 생선 트럭을 오면 한번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이랑 수산물을 좋아해서 보러 갑니다. 구경 가요. 근데 구경 가면 별로 신선하지도 않고 그다지 싸지도 않아요. 그러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생선차를 운영하시는 분 앞에서는 무조건 신선해야 돼요.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것처럼 손질이 덜 돼 있더라도 싸고 신선한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최소한 이렇게 구경 오신 아주머니들이라도 재밌게 해드리는 거라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좀 아주머니들한테 맞춰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산시장이 나와 있는데 수산시장이 솔직히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100% 뭐라도 사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옵니다. 살 마음도 없는데 이제 차 타고 뭐 몇십 분씩 걸려서 노량진 가고 인천 가고 이제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산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이 많긴 하지만 대신 반면으로 생선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외관을 그냥 저렇게 보면 어디가 싸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친절하고 이런지 몰라요. 그렇다고 생선 가게에서 다 어떻게 보면 가격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나만 또 이렇게 엄청 싸게 팔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 수산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오실까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는 대부분 생선이나 해산물에 대해 많이 몰라요. 어떤 게 신선하고 어떻게 시세가 요즘 어떻고 어떻게 사야 싸고 어떻게 사야 눈탱이 안 맞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조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오래된 분들이 생선이랑 대화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많이 찾아보고 이제 수산시장을 갑니다. 생선이든 해산물이든 사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뭐 무게도 장난치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수산물 시장의 경우는 특히나 뭐가 필요하냐면 손님들을 찾기 위해선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뭐 노량진, 가락시장, 구리시장, 뭐 인천 종합시장 가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검색을 하고 가는데 음식점만 해도 제가 지금 마포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포 뭐 순댓국집 치면 여러 개가 막 나오고 비교가 막 되어서 나와요. 근데 수산시장의 생선 코너 같은 경우는 그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정말 전문화돼서 이 집이 정말 친절하고 잘한다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산물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고 친절하고 하다면 온라인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내가 위치한 생선 가게에 주로 오는 사람들이 그게 대형마트든 수산트럭이든 수산시장이든 어떤 층이 제일 많이 오는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 입장이 돼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입장이 되게 어려우니까 보통은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이 물어보는 것도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생선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님이 오셨어. 그 손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가면 이제 카운터에서 보통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뭐 특별히 불만족한 게 없으면 뭐 열에 아홉은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 음식점이 만족스러웠냐라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선 가게를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산 트럭을 몰고 아파트 단지를 간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를 가는 거기에 주 고객이랑
비슷한 층의 사람이 단지 이 아파트가 아니라도 내 주위에 있을 거잖아요. 와이프의 친구라든지 뭐 그분들한테 너희들은 생선 살 때 뭘 제일 중요시해? 라든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주 고객한테 맞춰서 생선을 준비하고 판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산 근교의 신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 상가에 근처에 커피 전문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커피를 잘 그리고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좋은 원두를 사서 잘 로스팅을 해서 그라인딩을 잘 해서 맛있는 커피를 판다 라고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인테리어를 깔끔하고 예쁘게 잘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동네에서 잘 되는 커피 전문점을 보면 유모차 몰고 오는 아주머니들이 쉽게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사람 눈치 안 보고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곳들이 장사가 훨씬 더 잘 돼요.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아주머니들도 보면 운전들도 대부분 하시고 운전을 못 하시더라도 3, 4, 5 모여서 그런 데에 오셔서 반나절 동안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저희 동네 주요 고객이 젊은 아주머니들, 아이들이 있는 점주마가 주요 고객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커피 전문점이 내가 커피가 맛있으니까 커피만 맛있게 그리고 고소하게 깊게 만들면 내가 갔는데 유모차를 둘 데가 없어. 그리고 아이랑 같이 왔다고 사람들이 눈치 줘. 그러면 거기는 커피가 맛있던 안 맛있던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선이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싸고 저렴하고 해도 거기에 오는 주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랑 맞지 않으면 장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매장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강조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산시장을 종종 가는데 제가 이제 음식을 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사장님 오늘은 뭐가 신선하고 뭐가 좋아요? 그러면 회 어떤 게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거 다 맛있어. 다 신선해. 다 이거 30분 전에 다 다듬은 거고 좀 전에 잡은 거야. 다 신선해. 다 갖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30분 전에 왔는데 아무도 생선을 잡고 있지 않았는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면 네, 좀 둘러보고 올게요 라고 다른 데를 가요. 근데 반면에 다른 집은 이런 집들이 있어요. 사장님 오늘 뭐가 신선하고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민어회는 요즘 철이긴 한데 알다시피 얼마 전에 잠깐 파동이 나서 일시적으로 좀 비싸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냥 아이들이랑 가족들이랑 먹을 거면 요즘 민어가 쓸데없이 비싸니까 우럭을 갖고 가요. 우럭이 더 좋아. 우럭이 좀 신선하고 지금 철이라서 살도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요. 그럼 개는 어떤 거야? 그러면 오늘 똑같은 개인데 이 개들끼리 싸워서 뭐 다리가 좀 부러졌어. 그래서 뭐 어디다 팔 거 아니고 가족들끼리 해 먹을 거면 이게 뭐 5,000원 더 싸니까 이걸로 갖고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시장 갈 때 대부분 저희 딸내미 손잡고 가거든요. 그러면 아유 딸이 귀엽네. 딸 그래도 이거 구워주면 좋아할 테니까 새우 한 5마리 넣어줄 테니까 갖고 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여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일시적인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눈탱이 치려고 하는 수산시장의 생선 가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영어를 배우고 싶어서 영어학원을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영어학원을 찾고 있는데 어떤 학원의 원장님은 자기는 영어도 잘하고 불어도 잘하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중어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이 사람 잘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한테 맡겨볼까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영어학원을 가기 위해선 영어 전문 강사, 불어 전문 강사, 아니면 중국어 전문 강사 이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생선이 다 싸고 다 신선하고 다 맛있고 다 똑같아도 하나에 집중해서 그걸 특화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뭐 노량진에서 우리는 제일 부지런한 집이다. 보통은 수산시장에 사람들이 4시에 나오는데 우리는 3시부터 간다. 그리고 아니면 가락시장에서 우리는 생선 종류가 제일 많다. 어딜 가도 우리만큼 생선 많은 데가 없다. 그리고 우리 인천 어시장에서 굴을 제일 많이 파는지, 우리 작년에 굴을 600톤을 팔았다. 그러면서 숫자를 막 적어놓고, 이런 것처럼 다 똑같은 생선 가게 중에서도 우리만의 특화된 장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진을 보시면 식당은 이렇게 스토리가 잡히고 뭘 하나에 강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토속촌 삼계탕 같은 경우도 저기는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뭐 오골계 삼계탕, 산삼 삼계탕 이런 게 팔아요. 그리고 메뉴는 삼계탕이랑 닭이 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40년 전통 해물칼국수,
저기도 칼국수밖에 안 풉니다. 이런 것처럼 음식점은 이렇게 특화돼서 어필하는 곳들이 많은데 생선 가게는 거의 전무후무하죠.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온라인 홍보도 필요하고 타겟 투자는 좋은데 이 생선 가게도 다른 음식점처럼 특화를 하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잘 되는 거고 뭐가 장점이고 그거를 어필하고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벤치마킹을 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잘 되는 곳들을 벤치마킹 하라고 하면 음식점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칼국수 전문점이면 거기 가서 먹어보고 그 레시피만 따라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한 그쪽의 스토리 같은 것들 그리고 그곳의 내면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을 정말 잘 파는 매장이면 굴로 잘 되는 매장을 찾아서 거기에 장점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종류가 많은 생선 가게라면 그 종류 많은 생선 가게 중에 잘 되는 곳은 생선을 어떻게 취급하고 손님이랑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장점을 흡수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자, 수산물, 해산물 하면 보통 우리나라 말고 생각나는 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일본이 떠오릅니다. 일본이 생선도 취급하고 신선한 것도 또 그리고 숙성회도 그리고 생선을 취급하는 것도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코로나 이전에는 수산물 시장을 구경 가기 위해서 일본을 참 자주 많이 갔었는데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좀 핫한 생선 가게가 생겼어요. 그 생선 가게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이름이 사카나 바카. 사카나가 일본말로 생선, 물고기란 뜻이고 바카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선 바보. 생선밖에 모르는 바보. 이제 이런 뜻인데 아까 1부에서 질문을 주신 한 분이 생선 가게가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하는 게 뭐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요? 메리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이 사카나바카가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판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어떻게 보면 뭐 서점 같이 아니면 액세서리 파는 데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일본의 특성이기도 한데 주택가에 약간 서점같이 인테리어를 해놓고 밖에 있는 나무도 그렇고 다 생선가게 같은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어종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선가게 바닥이 질퍽질퍽하거나 얼음이 막 돌아다니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사장님이 이렇게 방수 앞치마 입고 핏물 같은 거 이렇게 튀기고 물 튀기고 이런 게 전혀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안쪽에는 주방이 따로 되어 있어요. 생선을 손질하고 준비하는 곳이 따로 되어 있고 이 외부는 거의 진열하는 곳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종을 많이 팔고 그 베이커리 샵에 가면 빵 이렇게 잡는 것처럼 생선 세팅도 생선 준비도 저렇게 집게 돼 있고 비닐로 돼 있고 얼음 넣어 있고 큰 뭐 이렇게 이거 트레이가 아닌 좀 작은 트레이에다가 그때그때 리필을 해서 필요한 만큼 손님들이 갖고 가서 결제를 하게 시스템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과자 같은 것들을 파는데 과자가 무슨 과자냐면 뭐 와사비로 만든 과자, 생선으로 만든 과자, 뭐 장어 과자, 갈치맛 스낵, 뭐 말린 북어포 뭐 이런 것들이 주전부리할 수 있는 생선 외의 것들 근데 생선이랑 결이 비슷한 애들을 갖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물론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일본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생선을 취급해서 요리를 하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종류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어종의 물고기들, 생선들, 해산물들을 갖다 놓고 그분들을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파는 질 좋은 생선이라는 이미지가 잡히고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그 외의 것들을 판매를 하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타겟이 식당을 위주로 잡았지만 일반 주부들도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깔끔한 사카나바카라는 일본의 생선 가게고요. 보통은 여기는 이제 경매를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사카나바카라는 매장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좀 많다 보니까 수조차가 오는데
그 수조차에 보통 이렇게 물에 실어서 생선을 옮기고 하면 바닥에 질퍽질퍽 해주고 하잖아요. 이곳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울트라 파인 버블수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뭐 질소랑 산소를 포함한 작은 물방울들이 가득한 이렇게 물에다가 쌓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도 튀기지 않고 생선도 신선하게 오래 가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반 생선 가게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정도의 노력을 했다. 그러면 우리 생선 가게 입장에선 한국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생선 가게는 그 정도의 고민과 노력을 하느냐라는 걸 조금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생선을 사는 목적, 구이용, 뭐 조림용, 튀김용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그 안쪽에서 제가 구매한 걸 가지고 손질을 해서 깔끔하게 포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저 안에서 이제 구워도 주고 이제 뭐 이렇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예가 말고 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게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생선 가게입니다. 한 재래시장에 있는 생선 가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겟에 집중한 생선 가게예요. 구이를 특히나 어필을 많이 하고 손님들이 와서 이제 이것을 고등어든 생선이든 뭐든 구매를 하시면 어떻게 드시고 싶은지를 여쭤봅니다. 그리고 머리를 따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초벌구이를 한번 해줘요. 구이를 하는 것도 이제 약기바라고 해서 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거를 생선구이 전문점에서 파는 시스템으로 구워주기 때문에 집에서 보통 생선을 구우면 후라이팬에다 굽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기름이 묻고 바삭하지 않고 하는데 그거를 뭐 구이별로 크기별로 그리고 머리를 자르든지 아니면 머리를 살리고 싶으신 분들한테 머리를 살려준다든지 이렇게 목적에 맞게 가공을 해주고 구워주는 생선 가게가 있어요. 서민갑부뿐만이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보시면 재래시장에 뭐 큰 재래시장에 가면 그 재래시장에 한두 군데 잘 되는 생선 가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선 가게들은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구워주거나 손질을 깔끔하게 해주거나 귀찮은 걸 사는 사람이 귀찮은 걸 조금 많이 막아서 해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뭐 차별화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VMD라고 비주얼 머천다이즈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 비주얼 머천다이즈를 하는 비주얼 머천다이저라는 직업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뭐 어쨌든 큰 틀에서 얘기하면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진열을 잘 한다라는 건데 그냥 예쁘게 보기 좋게 진열을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 컨셉에 맞춰서 제품을 이렇게 전시하는 거예요. 즉 하늘을 보고 있는 생선들이는 좌측의 생선을 보면 생선 가게인데 생선 가게가 막 많이 있는 매장 중에 한 군데인데 저 생선 가게는 저기는 생선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얼음을 쌓아놓고 위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생선이 하늘을 보고 있게끔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 더 끌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거고 옆에 이제 생선 가게 같은 경우는 색깔별로 모양별로 생선들을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곳들은 재래시장이나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진열해 놓고 다 똑같은 사람들인 것 같고 다 같은 생선 같은 가격에 파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눈에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비주얼 머천다이즈 같은 경우는 생선뿐만이 아니고 지금 거의 전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리고 저걸 하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생선 가게 입장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이 VMD, 비주얼 머천다이즈를 공부를 하던 아니면 뭐 업자를 쓰시던 해서 진행을 하면 다른 것보다 조금 잘할 수 있고 온라인이나 인터넷에 우리나라는 아직 저렇게 생선 가게로 비주얼 머천다이징을 잘한 곳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백화점 생선 수산 코너 가면 좀 예쁘게는 해놨지만 그게 당장 우리 매장에 적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근데 외국의 사례 보면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저렇게 비주얼 머천다이즈로 생선 가게를 잘 해놓는 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구글이나 이렇게 검색해서 비주얼 머천다이즈, 뭐 피쉬마켓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내가 당장 팔고 있는 생선을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해보고
다르게라도 좀 바꿔보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들어 보면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들이랑 똑같은 가격을 받더라도, 그리고 똑같은 생선을 취급하더라도 조금 더 눈에 띄고 차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특정 카페를 제가 뭐 홍보하고 이런 건 아닌데, 농라라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에 보면 농산물, 수산물, 직거래 장터입니다. 여기 회원수를 보시면 95만 명이에요. 그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커뮤니티 중에 제일 큰 곳이 50만 명인가 60만 명인가 그러는데, 이 농라 카페는 회원들이 진짜 많고 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충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판매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긴 한데, 내가 만약에 생선을 판다, 품질에 자신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이 있으면 이 농라 카페에 입점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95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고, 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구매를 합니다. 저희도 뭐 과일 사거나 수산물 사거나 뭐 고기 사거나 이럴 때 농라마트를 많이 쓰는데, 농라마트의 주요 고객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주머니들이다 보니까 리뷰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정말 좀 상했다 싶으면 막 거침없이 하고, 대신 여기는 정말 좋다 싶으면 막 찬양하는 리뷰들도 올라오고, 주문 수량도 단위가 이제 달라지게끔 많이 판매가 되니까, 이런 농락 카페 같은 데들도 내 품목이 자신이 있다 싶으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농락 카페나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면 이것도 역시 한번 벤치마킹을 해봐야 돼요. 그 음식점, 배달 전문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배달 전문점을 해보고 싶으면 나랑 똑같은 음식을 파는 동네 맛집 1등 매장 거를 시켜 먹어보고 내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라고 하는데, 농라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똑같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굴을 판다, 그러면 농라마트에서 굴을 정말 잘 파는 데들을 주문을 해보고 한번 보고 상태를 보고 얘보다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얘만큼 할 수 있는지 라고 하면 스토리를 잡아서 이런 카페에 입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생선 가게를 먹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다. 생선을 사는 방식이 변화됐고, 그럼 우리를 뭘 해야 되냐? 정리해드린 것처럼 생선 가게가 위치한 곳을 잘 파악해서 주 고객이 누군지, 주로 우리 생선 가게를 많이 드나들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주 타겟층이 누군지, 그 타겟층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제공함과 동시에 내 매장이 가장 잘 자랄 수 있고 가장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를 잡아서 그걸 다른 생선 가게랑 같이 차별화를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매장의 장점이랑 비슷한 최고의 매장을 벤치마킹 해라 라는 것들을 사례를 들었는데, 그 예로는 일본의 사카나바카라는 생선 가게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생선을 구워주거나 손질을 깔끔하게 해주거나 내가 먹는 생선의 목적에 맞게 가공을 잘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거나 마지막에 농라마트 같은 것들을 해서 거기서 잘 팔리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해봐라,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생선 가게의 역대 매출 맞추기라는 강의는 여기까지고, 질문을 한번 받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만의 단골 이끄는 팁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생선 가게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진 않았지만 생선 조림집을 운영을 해봤고, 고깃집도 해봤고 다른 것들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서비스에 되게 로열티를 느낍니다. 예를 들자면 고깃집을 제가 예전에 어떤 곳을 브랜딩을 해줬을 때, 그 고깃집의 주 고객층들이 조금 나이가 있으신 50대, 60대 이런 남성분들이었어요. 그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끝나고 뭐 소주 한잔 하고 이런 게 이제 주 상권이 된 그런 고깃집이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뭘 해드렸냐면, 식사를 하고 나가실 때 저희가 돼지 껍데기, 그 초벌 돼지 껍데기가 굉장히 맛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진공팩에 잡아서
나가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집에서 약주 한잔 하실 때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 드세요 라면서 그 원가는 한 700원밖에 안 하는 걸 서비스로 드렸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딴 데를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오시고 그 좁은 공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런 예들이 있었는데, 이 단골 만드는 팁이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알아주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 라는 게 묻어가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선 가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우리가 생선을 판다고 뭘 하나 생선을 잘 손질해주고 뭐 구워주고 예쁘게 해주고 다 좋은데, 만약에 가시는 분에게 아까 제가 인천 어시장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유 집에 가서 아이들 뭐 새우라도 구워주세요, 새우 한 5마리 넣어준다든가, 이 서비스라는 게 진짜 무시를 못하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질 좋은 생선을 취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친절한 것도 당연한 건데, 만약에 모두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그 주 고객층이 좋아할 만한 간략한 서비스를 주는 게 단골 만드는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유통 과정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 생선 가게, 그러니까 특히나 생선 같은 거는 택배사랑 취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음이 들어가고 신선 제품이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할 때는 주문을 받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나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택배사랑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오전 12시에 접수를 마감을 합니다. 주문을 마감을 하고 준비를 5시부터 6시까지만 해요. 그리고 택배사가 와서 6시에 가져가서 그게 당일날 아침에 배송이 됩니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면 생선이나 수산물, 해산물은 조금 취급에 어려운 게 분명히 있어서 이게 확실히 잡혀야 돼요. 당연히 뭐 스토리도 잡히고 다 좋아야 되는데, 이게 확실히 잡히고 주문받는 시간, 내가 준비할 시간, 배송 보낼 시간, 그리고 배송까지 가는 시간에 대한 게 확실히 정립이 돼야지 온라인 판매는 진행을 할 수 있고 당연히 스토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관련한 사례가 더 있을까요? 아까 비주얼 머천다이즈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 TV에 나왔는데, 거기도 그 아저씨가 시장에 이렇게 코너에 있는 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다른 데 매장들은 뭐 갈치면 갈치, 쭈꾸미면 쭈꾸미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넣어놨는데, 그 아저씨는 매장이 넓다 보니까 이쪽에 오징어, 이쪽에 낙지,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걸 옆으로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않게,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또 그냥 지나치지 않게.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어디를 보고를 장사가 안 될 때 앉아서 계속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눈이 어디로 가나 그러면서 색깔별로 모양별로 비주얼 머천다이즈라는 걸 알려준 사람도 없었는데 본인이 습득해서 그거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뭐가 매력을 느낄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앉아서 주 고객층을 판단하는 게 제일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생선 배달하는, 요즘 생선도 배달 같은 거 하나요? 저번 강의에서는 육류만 배송하는 어플이 따로 있던데요. 생선 배달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강의에서도 생선은 아직은 정육점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진입하기가 조금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고기 유통 관련 배달도 얼마 전까지는 안 됐어요. 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서 입점을 하려고 제가 시도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육류는 배송이 안 된다, 이런 취급주의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이제 막 생긴 거고 생선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행착오를 겪으면 생선도 분명히 배달이 활성화될 거고 시스템이 잡히면 시장이 훨씬 커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위생이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위생 관련 컴플레인을 했던 고객 사례가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 있었을까요? 생선이든 고기든 이런 신선식품을 배송함에 있어서 클레임은 일단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설사 뭐 상품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뭐 그냥 드세요,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충분한 지식이 없이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이나 수산물은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이런 그 클레임 사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급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생선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예전에 굴 통영에서 자주 시켜 먹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시에 주문 마감하고 7시에 택배 기사가 쏘는데 6시부터 1시간 동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얼음을 채우고 그 안에 뭐 드라이아이스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새지 말라고 비닐 몇 번 해서 굴을 꽝꽝 넣고 그리고 나서 보내면 집에 올 때쯤이면 거의 다 녹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생선 같은 거는 만약에 제가 온라인을 판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해봐야 돼요. 내가 이거를 우리 집으로 택배로 보내봐야 돼요. 그러면서 시간도 맞춰보고 양도 맞춰보고 얼음 양도 맞춰보고 포장도 맞춰보고 다 맞춰보고 아 이게 되겠다. 내가 부산에서 하고 있으면 서울도 보내보고 서울에서 하고 있으면 부산도 보내보고 돌려보고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야 되고 저는 이제 고기를 판매를 할 때도 그렇게 해봤는데도 클레임이 나옵니다. 근데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환불하거나 재발송을 해줍니다. 생선도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재래시장에서 생선가게 장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차별화를 둬야 할까요? 재래시장은 아무래도 요즘은 재래시장은 조금 그래도 젊으신 분들보단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간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필될 수 있는지 같은 게 뭐가 될지를 봐야겠죠. 당연히 재래시장은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공간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시면 아직도 이상한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돌면서 팔이 쫓고 위에는 이제 축 처져 있고 좀 신선도도 떨어져 보이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이 사카나바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은 작은 트레이에 깔끔하게 얼음을 넣고 일반 분들이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가져갈 수 있게끔만 깔끔하게 해줘도 저는 재래시장에서 충분히 보이기에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손질도 최대한 깔끔히 해드리고 최대한 좀 싸야겠죠. 근데 일단은 비주얼적으로 다른 데들이랑 좀 달라 보여야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재래시장 같은 데 조금 큰 데 가보면 웬만한 재래시장에 생선가게 뭐 4개, 5개 있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다 똑같고 뭐 가격도 거기서 거기고 취급하는 것도 거기서 거기인데 조금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감각 있으신 분이 들어가서 진열만 아까 그 일본의 사례처럼만 해도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은데 아까 보여주신 자료처럼 즉석에 생선구이도 같이 하면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재래시장에서는 크게 메리트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자체가 그렇게 젊으신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자체가 재래시장을 많이 가진 않아요. 근데 즉석에서 생선구이를 같이 한다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뭐 제삿날이나 추석이나 명절 같은 데 보면 전 같은 거 붙여서 많이 팔잖아요. 그 옆에서 그런 용도로 뭐 제사용 아니면 뭔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때그때 구이를 구워주면 입소문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직접 다 하시거든요. 손질만 집에서 구워주시고 또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대신 이제 특정한 날에 뭐 오늘은 구이데이 아니면 뭐 추석에 맞춰서 나가는 생선구이 이렇게 테마를 잡아서 구이를 같이 팔면 승산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재래시장에서 구이까지 같이 하면 뭐 옆에다 만약에 그렇게 팔고 싶다면 조그만 가판을 만들어서 아저씨들 술 한잔 하시게끔 만들어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분들에게 생선구이만 파는 거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질문이 이제 미리 받은 게 있는데 재래시장에서 15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새로운 것을 하자니 엄두에 나지 않는데 일반 시장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건데 비주얼만 이쁘게 해주고 재래시장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가 조금 지저분하고 조금 낡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기존에 파는 거를 조금 깔끔하고 세련되게 하면 충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재래시장에서 보통 이제 청년 창업 이러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서 자꾸 음식을 팔고 뭐 스테이크를 팔고 이래요. 근데 재래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스테이크를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생선을 사고 싶은 거고, 야채를 사고 싶은 거고, 고기를 사고 싶은 거고 이런 건데, 그 판매를 하는 걸 가지고 젊은 감각으로 풀어야지 새로운 것들 아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지고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선 가게를 재래시장에서 운영을 하시면 그 생선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걸 조금 젊은 감각으로 디스플레이를 하시는 게 조금 당장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수산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선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올릴 때 물론 업체한테 돈을 써서 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가장 싼 횟집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생선을 많이 취급하잖아요. 그럼 생선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식 같은 거를 블로그에다 계속 쓰시고 우리 수산시장 링크를 걸어주시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죠. 아, 그러면 수산시장 가면, 노량진을 가면 이 집이 잘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집이 가면 조금 더 믿을 수 있구나. 실제로 그 안양에서 수산시장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블로그를 운영하시고 그 밴드라고 같이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생선 잘 고르는 꿀팁, 뭐 신선한 생선 찾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보를 계속 올리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본인이 또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같은 데다가 올리고 손님들이 오시면 그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밴드에 가입이 시킵니다. 그러면 그 시장 내에 생선 가게가 제가 갔을 때는 7군데가 있었는데 다 글로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글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돈을 쓰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지 않을 거면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정보만 써줘도 그리고 정보에 우리 수산시장, 우리 생선 가게 정보만 넣어도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생선 가게든 뭐 정육점이든 뭐든 마찬가지고 다 기본 틀은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우리 매장 앞을 잘 지나다니고 이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를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그게 품목이 어떤 거든 차별화가 되고 강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